오늘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영어 공부법은 정말 이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3개월이면 3등급, 4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이었어요. 그때는 상대평가여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때거든요. 중학생들이 토플, 탭스 이런 거 110점, 900점 이상 이런 식으로 맞던 때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외고 열풍도 있었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풍이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5개월 만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 98점 맞고 1등급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5등급 이하가 아닌 이상 3개월이면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어를 잘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는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하나의 특징만 이야기를 하자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는 또 뭐냐? 메타인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잘 구별해서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넘길 수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과학적인 발견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애들이랑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답이고 이러는 애들이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어에서 모르는 거. 자, 1번 단어죠. 당연합니다. 단어. 그리고 2번 뭐죠? 의외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헷갈리는데 구문이에요. 구문 원리. 영어의 원리와 한국말의 원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문 원리를 모르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독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영어에서는 단어랑 구문 공부만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독해라는 거는 기본적인 문해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1분당 읽을 수 있는 글자 수를 한번 봅시다. 한국어를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영어를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한국어는 1분에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 독해력과 문해력의 문제면 그냥 한국말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한 번은 영어 과외를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한 15명 정도한테 수능 영어를 전부 다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풀어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90점 이상 맞는 애가, 물론 중학생들도 조금 섞여 있었고 고3만 있었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 15명 중에 90점 이상 맞은 애가 몇 명밖에 없었냐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걸로도 이거 90점 이상 맞는 애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문제는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이거를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국어 비문학으로 이거는 해결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영어를 1시간 공부를 하면 1시간 내내 단어 공부 혹은 구문의 원리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모의고사를 풀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항상 저는 피드백을 하고 점수를 트래킹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93점이니까 1등급이야, 내가 뭐 92점이니까 1등급이야, 89점이니까 아깝게 2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트래킹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 실력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 내 실력을 체크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100분위 점수거든요. 이 100분위 점수가 근데 선생님 영어는요 100분위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영어도 100분위 점수를 나올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글에 혹은 네이버에 전국 연합학력평가 등급 컷 이렇게 치시면 돼요. 혹은 평가원 등급 컷 이렇게. 평가원이라는 거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인 거고 고등학교 3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등급 컷은 그 외의 모든 모의고사들. 고 1, 2, 3 다요. 뭐 예를 들면 3월, 4월, 6월, 4월, 7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국 연합학력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영어 영역으로 딱 가면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 1등급의 비율이 나와요. 비율. 다른 과목은 1등급 컷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1등급 비율이 나와요. 예를 들면 1등급 비율이 3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영어라고 무조건 쉬운 게 아니고 절대평가라고 무조건 쉬운 게 아니에요. 10%짜리면 다른 거는 1등급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국어는?
4%죠? 근데 영어는 3%예요? 그럼 뭐가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영어가 더 어려운 시험이죠. 근데 또 어떨 때는 되게 웃긴 게 이게 1등급 비율이 12%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1등급 비율이 12%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0%에서 내가 92점이 나왔다.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공연합학력평가 등급컷이나 평가원 등급컷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1등급 비율이 트인 시험에서 내가 한 89점이 나왔다. 그럼 나는 대충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한 4%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위 점수 96점.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을 하면서 내 실력을 트래킹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평가원에서 대충 노리는 등급의 비율이 1등급 비율이 있어요. 솔직히 2등급 비율은 이렇게 막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1등급 비율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7%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6월에 시험을 딱 봤어. 그 시험이 한 4% 나오죠? 그럼 9월에 기가 막히게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10% 나오죠? 그럼 수능 때 기가 막히게 쉬워져요. 그래서 한 7% 정도를 맞추려고 7% 전후로 움직입니다. 2등급 비율은 근데 영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건데 2등급 비율은 심지어 30%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어라는 거는 어떤 과목이냐면 2등급 맞기는 정말 쉽고 1등급 맞기는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냐, 내가 안정적이게 1등급을 맞고 싶다면 내가 100분위 기준으로 5% 이하 정도를 유지해 주는 거, 그게 1등급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능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내가 예를 들면 풀었어. 여기를 이제 70분 재고 푸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내가 평소에 듣기를 안 틀린다. 그러면 독해만 푸세요. 근데 55분 재고 풀면 됩니다. 독해만이라는 거는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 55분 재고 한번 풀어보세요. 왜 55분이냐? 선생님 55분보다는 조금 덜 있는데요? 이러는데 우리가 듣기 시간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독해 풀 수 있잖아요. 독해 문제 뭐 18번, 9번, 그리고 25, 6, 7, 8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한 55분 정도 풀고 독해만 다 풀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시간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평소에 듣기를 틀려요. 그러면 70분 재고 듣기랑 독해랑 풀세트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었어요. 풀고 나서 내가 채점을 해봤어. 그러면 예를 들면 85점이 나왔다. 이게 85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6월 모의고사 평가 문제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등급 컷 비율이 이거는 6%짜리 시험이었다. 근데 2등급이 예를 들면은 15% 정도 나왔다. 그럼 85점이면 중간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10% 정도, 11% 정도 내가 됐을 것 같아요. 2등급이지만 내가 11%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00분의 점수를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기록해도 돼요. 89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 더 선호하는데 89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내가 이거를 1등급이 목표인 애들은 몇 가지 관리한다? 이거를 95% 정도까지, 95점까지 관리를 좀 해주면 좋다는 거죠.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95 정도로 나와줘야지 안정적이게 1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다 푸는 거는 일단은 기본이고, 그 다음이 아까 영어에서 모르는 거는 뭐라 그랬죠? 1번이 단어죠. 2번이 구문입니다. 이게 영문법이랑 다른 거예요. 영문법이랑 완전 달라요. 영문법이랑 뭐가 다르냐? 예를 들면 ING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ING가 뭐죠? 이러면 뭐 어떤 애들은 동명사예요 막 이래요. 어떤 애들은 분사예요 이래요. 어떤 애들은 분사구문이에요 이래요. 어떤 애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러거든요.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이 한국 영문법에 되게 안 좋은 점이 이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동명사인지 왜 분사인지 왜 분사구문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동명사로 쓰인 것만 동명사 단원에서는 막 그것만 나와. 그 다음에 이거 동명사 이러니까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래. 근데 내년에는 또 갑자기 하는 이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의 ing가 어떻게 쓰였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것이 구문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따로 단어장으로 하지 말고 따로 구문 공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12회가 있죠. 그러면 옆에 이렇게 그냥 해설지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문장을 읽어봐요. Many companies confuse activities and results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confuse를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1번에서 단어 검색하지 마세요. 단어 검색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result도 내가 몰랐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단어장들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절대 따로 정리하지 말고 바로 밑에다 여기다 써놓습니다. 1번 그리고 confuse 이거 다 쓰지 마세요.
수능 영어는 라이팅을 테스트하는 게 없어요. 리딩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알기만 하면 되지 이거 스펠링까지 외우는 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밑에 썼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단어 찾기 전에 일단 여기서 한번 봅니다. 해설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많은 회사가 many companies가 많은 회사니까 많은 회사가 이거고 confuse 다음에 혼동한다라고 써주는 거야. 그럼 왠지 이게 혼동하다라는 말일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아리까리해도 그냥 거의 확실하면은 씁니다. 그리고 2번 뭐를 혼동하냐면 활동과 성과를 activities가 활동이니까 result는 성과겠네. 성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results 결과라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결과인데 좀 더 폭넓은 의미를 알려면 단어를 전부 다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데 그게 더 베스트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적인 효율을 따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효율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뜻으로 해석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걸로 바로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절츠를 결과로만 해석해야 되는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해석을 했더니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어는 다 찾아봤잖아요. 모르는 단어. 그랬는데도 해석이 안 돼. 근데 그 해석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해설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거를 해석이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영문이 왜 이 해설처럼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알겠다. 그 Y에 대한 걸 알겠다. 정확하게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실수를 만들다 이런 느낌이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실수했다, 실수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써져 있었을 때 이게 왜 그런지가 좀 납득이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면 이거는 해석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뜻이 무슨 말인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영문이 왜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단어를 다 찾고도 몰랐으면은 그거는 내가 아까 말한 영어 구문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 이렇게 괄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괄호들을 어떻게 하냐. 사실 영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들 중에서 가장 선생님 없이 혼자 하기가 힘든 과목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수학은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모르겠지만 이게 수원의 삼각함수 부분인 거는 알겠거든요. 그러면 삼각함수 부분을 가가지고 그 해설식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개념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문장은 이 영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영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이 빨간색 부분들로 친 거, 이거랑 여기랑 이런 데를 쳤다. 내가 이 부분들을 내가 모르겠으면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해석을 몰라서 이런 게 원래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몰라서 몰랐을 수도 있고 no matter이라는 그런 것들이 몰라서 그럴 수가 있고 that이라는 게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쓰인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발라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서 여기서 몰랐던 원리가 있다. 예를 들면 2번 이랬는데 2번 문장의 맨 앞에 나왔으면 그 주어가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다. 이거를 그리고 분사구문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의 도움이 약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선생님의 도움이란 건 뭐냐? 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실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들은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들인데 한 지문 공부하는데 이거 거의 막 30분씩 걸렸어요. 한 지문 공부하는데 그러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30분 공부해서 막 모르는 문장이 4-5문장이 막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럼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0분 공부하잖아요. 50분 공부하면 쉬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이때 무조건 교무실로 갔어요. 무조건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이 문장 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교재들은 의역이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직역이 안 되고 의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공부를 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영어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된 상태인 제 학생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를 한 10명 정도 보내는 일반고에서 꽤 좋은 일반고죠. 막 연고대 합치면 몇십 명씩 가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영어가 5등급이었는데 내신도 이렇게 하고 나서 전교 17등이 됐거든요. 다른 공부 거의 안 시켰어요. 구문 공부만 하고 문제풀이 굉장히 적게 가져갔는데도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모르는 단어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써놨죠. 그리고 모르겠는 문장 이렇게 괄호 쳐놨죠.
모르겠는 문장에 대한 원리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리고 자기가 해석이 되는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해석을 하는 과정, 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가리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복습되냐면 단어를 내가 아느냐 복습되죠. 그리고 문장 해석 안 됐던 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느냐 원리까지, 그게 복습되죠. 그리고 이게 밑에다 있는 게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몰랐을 때 바로 보고 다시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공부는 출력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굉장히 빠르게 출력을 계속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문장 단위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단어도 보지 않고 어떤 구문의 원리도 보지 않고 내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이 된다? 그럼 완벽하게 공부가 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런 문제들만 몇몇 가지 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지, 문제풀이 방법은 영어에서는 가장 최후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공부하면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어로도 나는 독해력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 것들 있다면 그때 쓰는 게 이제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 써져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영어 문제에서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 순서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 그리고 주제 문제, 이런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뭐 단어랑 어법이 있기는 하나 이거는 많이는 없잖아요. 한 문제씩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순서 주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묶어가지고 독해력, 문해력의 문제인 건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내신이나 수능이나 똑같아요. 내신도 1등급, 수능도 1등급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면. 자, 다 아까부터 단어랑 구문, 이 두 개는 된 상태인 거잖아요.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한 줄로. 한국말로 해도 되고요, 영어로 해도 돼요. 근데 한국말로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승전결로 이렇게 이 글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다 라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여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어 단어를 보면서 영어만 보고서 내가 쭉 봤을 때 이렇게 주제와 순서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순서 문제 당연히 풀리겠죠. 이렇게 하니까 빈칸 문제 당연히 풀립니다. 주제 문제 당연히 풀립니다. 이러면 영어에서 단어나 어법 이거를 제외한 90% 이상의 문제들을 순서, 삽입 이런 것도 사실 똑같아요. 순서적인 그런 맥락, 어떤 글이라는 것이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런 맥락으로 쓰여져야 되라는 것이 익숙해지면 빈칸도 삽입도 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의 유형들을 이것만으로도 정복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을 따로 하지는 좀 말아라, 웬만하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낭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한 모의고사씩 이렇게 클리어를 해가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일단 공부를 할 때 내가 만약에 18, 19, 20부터 틀리면은 이거부터 해도 되고요. 어떤 학생들은 내가 틀린 문제만 해도 돼요. 근데 뭐 시간 여유가 있거나 영어가 좀 재밌거나 영어가 중요한 친구들은 전부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조금 자기가 또 메타인지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면 되고, 이거를 하루에 몇 지문 정도 하느냐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4등급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지문씩 하세요. 3등급이다 하루에 2지문씩 하세요. 2등급이다 하루에 3지문씩 하세요. 1등급이다 하루에 한 지문씩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3개월 안에 1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영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말 3개월 안에 끝내고 싶어? 그럼 하루에 2지문씩 하고, 하루에 여기는 3지문씩 하고, 하루에 4지문씩 하고, 하루에 다시 여기서는 2지문씩 하면 돼요. 영어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4등급이 모르는 단어랑 모르는 구문은 훨씬 많겠죠. 4등급은 그 모든 원리까지 전부 다 하려면 1시간이 뭐예요. 사실 원리까지 공부하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한 지문 공부하는. 4등급이 하루에 한 지문 공부하라고 해서 3등급이 2지문 하거나 2등급이 3지문 하는 것보다 공부를 적게 하라는 뜻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7, 8시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고, 3등급은 이제 시간이 조금 줄었잖아요. 거의 공부량은 비슷하게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2지문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2등급이 3지문 하는 게 3등급이 2지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 시간.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급 영어는 제일 좋은 점수가 몇이죠? 제일 좋은 점수. 수능에서 2점수 맞으면 제일 베스트다 하는 게 영어는 100점인가요? 아니죠. 90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등급의 기준을 100분위 점수로 사실은 95% 정도로 놓고 이거를 결코 원점수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95% 정도가 나온다 항상. 그러면 하루에 한 지문 정도로 줄여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유지 정도를 하자는 거죠. 왜? 90점, 95점, 100점 맞을수록 유리한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솔직히 90점 초반대에서 수능을 1등급 맞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영어의 중요도가 되게 높은 학생들도 있어요. 최저 등급을 굉장히 맞춰야 되는데 영어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하루에 2지문씩 정도도 해줄 수가 있고 혹은 더 이상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은 분명히 영어가 내신이든 수능에서든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